반갑습니다. 공주 4대 컴퓨터 교육과 이진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제가 AI 리터러시 과목에서 수행한 학기말 프로젝트 머신러닝을 활용한 학생 성적 예측 모델 제작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AI 리터러시 과목의 학기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컴퓨터 교육과 학생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컴퓨팅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공과 관련하여 교육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보기술 기반으로 해결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단순하게 90점입니다 라는 예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변수의 정량적 점수 기여도를 분해하여 출력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G1 성적이 20점을 기여하였고 G2 성적이 30점을 기여하였다라는 식으로 해석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UCI 머신러닝 레파지토리라는 사이트에서 공개한 스튜던트 퍼포먼스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포르투갈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점은 데이터가 두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파일은 학생의 수학 성적을 나타내는 SCV 파일이고 또 다른 하나의 파일은 학생의 포르투갈어 성적을 나타내는 SCV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파일로 사람이 해석하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적과 관련된 변수로는 1학기 성적, 2학기 성적, 최종학기 성적 이렇게 총 3개가 있고 학생 인구 통계와 배경과 관련된 변수로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 성별, 나이, 거주지 유형, 가족 규모, 부모 동거 여부, 연애 여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와 개인 행동에 관한 변수로는 통학시간, 주당 학습시간, 과거 낙제 과목, 또 고등교육 희망 여부, 집 인터넷 접속 여부, 학교 결석 횟수 등과 같은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드와 실행 결과를 보면서 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 합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처리, 넘파이는 수치 계산, 맷플롯 라이브러리와 시보는 시각화, 그리고 사이클런 모듈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 구축과 평가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활용될 라이브러리가 임포트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로드 및 결합 단계입니다. 이 코드 덩어리를 보시면은 두 개의 SCV 파일을 읽어서 하나로 결합합니다. 이 수학 성적 파일과 포르투갈어 성적 파일을 세로로 이어 붙여서 하나의 통합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본 데이터셋인 수학 데이터는 395개, 포르투갈어 데이터는 649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합된 데이터로는 1044개의 학생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첫 5행도 함께 출력되어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정보와 구조를 파악할 것입니다. 인포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의 전체 구조를 확인합니다. 몇 개의 행과 컬럼이 있는지,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
결측치는 없는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킨 후 이제 df 컴바인에 관한 정보만 보자면은 이렇게 총 1044개의 데이터가 있고 0번부터 1043번의 이제 인덱스가 있으며 33개의 컬럼이 존재하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결측치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맨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정수형 변수는 16개, 범주형 변수는 17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성적 컬럼에 대해서 숫자형 변환과 100점 만점 업스케일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부분의 이제 핵심은 20점 만점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G1, G2, G3 3개의 성적 컬럼을 이제 반복문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혹시 문자형으로 되어 있으면 숫자형으로 변경하고 이제 각 값에다가 5를 곱해서 100점 만점 체계로 만듭니다. 코드를 이제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G1, G2, G3가 정수형임을 알 수 있고 20점 만점이던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업스케일링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을 위해서 변수 x와 y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 덩어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핫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성별, 주소, 부모 직업과 같은 문자형 변수들을 0과 1의 숫자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다면 남성이라는 새 컬럼을 만들어서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x는 이제 G3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로 정의를 하고 y는 이제 G3, 우리가 예측할 최종 성적 G3로 정의합니다. 이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33개였던 컬럼이 40개의 특성으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0개 특성이 모델 학습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을 시키기 전에 수치형 변수와 G3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블록을 보시면은 이제 15개 수치형 변수와 이제 최종 성적 G3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시각화합니다. 3행 5열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각 변수마다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산점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 몇 개만 보자면은 이제 G1과 G2가 이제 강한 양의 선형 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G1, G2의 점들은 거의 이제 대각선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서 1, 2학기 성적이 최종 성적을 예측하는데 이제 강력하게 작용하는 변수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보자면은 이제 낙제 경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낙제 횟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성적대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낙제 경험의 수와 이제 G3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결석 횟수에 관해서도 보자면은 이제 결석 횟수가 줄어들수록 성적대가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석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상위권의 성적대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도록 감소한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주형 변수와 G3의 이제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 블럭에서 이제 16개의 범주형 변수를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합니다. 박스 플롯은 이제 각 범주별로 성적 분포를 비교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박스는 이제 중앙값과 4분위수를, 수염은 데이터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총 16개의 박스 플롯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몇 개만 좀 간단하게 보자면 고등교육 진학 희망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겠습니다. 고등교육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이제 성적 평균값이 중앙값이 이제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중앙값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학업 의지가 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생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비교해 보았을 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생들의 중앙값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부모님의 직업과도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도 성적 분포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중 어머니가 보건의료계열 쪽에 종사를 하거나 이제 교직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자녀의 성적의 중앙값이 이제 다른 직군에 비해서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리와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보시면 이제 학습용으로 이제 80%, 테스트용 20%로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로 실제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코드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 회귀 모델 객체를 만들고 fin 메서드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X트레인의 40개 특성과 Y트레인의 성적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최적의 개수를 찾아냅니다. 이 코드 블럭을 통해서는 이제 학습이 끝난 후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수행하고 RMSE와 R스쿼드 지표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코드를 이제 실행시켜 보게 되면 이제 RMSE가 6.26입니다. 이는 이제 예측값이 실제값과 평균적으로 약 6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R스쿼드는 0.91. 이는 이제 모델이 성적 변동의 91% 정도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우수한 성능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의 점수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 0.1점 정도로 이제 점수 차이가 나며 이제 과적합 없이 이제 잘 일반화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이제 학습 결과를 이제 실제 G3와 예측 G3를 이제 산점도로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 블럭에서는 실제 G3와 예측 G3를 산점도로 그리고 Y는 X인 빨간 점선을 추가합니다. 이 대각선은 완벽한 예측을 나타내므로 점들이 이 선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은 대부분의 점들이 빨간 대각선 주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점에서 80점 초중반 구간에서 이제 예측이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극단값 영역에서는 조금 오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델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위 10개 특성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블록을 통해서는 이제 각 특성별 개수를 추출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절대값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개수가 크면 클수록 그 변수가 최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이제 상위 10개 특성을 가로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이 코드를 이제 실행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f잡 서비스, f잡 티처, fade yes 이런 변수가 이제 큰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수 쪽으로 간 변수들은 이제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음수 쪽으로 가는 변수들은 성적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 밑에서 전체 특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G2를 보게 되면 G2는 0.9691이라는 것입니다. G2 성적이 이제 1점 오르면 이제 최종 성적이 거의 1점 오른다는 뜻으로 2학기 성적이 최종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양의 예측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외로도 이제 그 외로 낙제 횟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1.6195 또 성별이 남자면은 마이너스 0.5595 또 이제 지원 성적에 따라서 0.1380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성적을 예측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이 블록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예측에 필요한 5가지 핵심 특성을 이제 정의를 하고 모델에서 절편과 각 특성의 개수를 이제 추출하여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빠르게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 함수가 핵심 함수입니다. 입력받은 각 변수값에 해당하는 개수를 곱해서 기여도를 계산하고 모든 기여도를 합산하여 최종 예측 점수를 산출합니다. np.clip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점수를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제한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 아래로 위치하고 있는 이 구문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지원, G2, 성별, 낙제 횟수, 결석 횟수를 입력받고 입력값이 유효한 범위인지 검증한 뒤 예측 함수를 호출하여 결과를 출력합니다. 예외 처리를 통해 잘못된 입력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실행시켜 보게 되면 이제 성적을 입력하게 되는데 지원 성적을 80점이라 하고 G2 성적을 71점이라 한 다음 성별을 남성이라 하고 낙제 과목수는 2과목, 결석은 0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점수 이제 모든 변수가 0일 때 기본 점수는 마이너스 3.02점입니다. 지원이 이제 80점일 때 이제 11.04점을 기여합니다. 계산식은 80 곱하기 0.1380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G2 성적을 보시면 이제 71점을 입력했을 때 이제 68.8점을 이제 기여합니다. 71 곱하기 0.9691의 결과입니다. 최종 점수의 대부분이 이제 G2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로도 이제 성별은 이제 마이너스 0.56점을 기여하였고 낙제 과목수는 2과목에 따라 마이너스 3.24점을 기여하였으며 결석 횟수는 이제 0회로 0.00점을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합산하여 이제 최종적으로 73.03점이라는 점수를 이제 예측할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RMSE가 이제 약 6점 정도이므로 이제 실제 성적은 이제 67점에서 79점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UCI의 학생 성적 데이터 1044명을 활용하여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하였고 R-스쿼드 0.91이라는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데이터 로드와 전처리부터 시작하여 원핫 인코딩으로 범주형 변수를 숫자로 변환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켜 각 변수의 개수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예측 시스템까지 구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G2의 개수가 0.96으로 최종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것이고 각 변수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또 교사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2학기 중간에 위험군 학생을 미리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그 학생의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예측해 보았습니다. 본 코드는 이제 저의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고, 이제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진구이 선생, 이제 작성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작성한 코드이고, 이 문구가 없는 코드는 이제 교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이제 교환과 교재를 참고하여 작성한 코드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학생 성적 예측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한 공주사대 컴퓨터 교육과 이진호였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